그날은 비가 왔어. 미세먼지 때문인지 하늘은 잿빛이고 사람들 얼굴도 회색으로 보였지. 2호선을 타고 사당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던 중 갑자기 창밖으로 커다란 현수막이 보였어. 성인 아마추어 누드 크로키 클래스 일기 수강생 모집. 그 문구 밑에 수줍음도 예술이 된다는 말이 써 있었는데 그 말이 나를 멈춰 세우더라. 내 안에 뭐가 있었는진 몰라도 그날따라 그 글자가 가슴에 박혔어. 이혼하고 일에 치이고 매일 똑같은 하루에 갇힌 내게 그 문장은 문을 열어준 셈이었지. 며칠 뒤 갤러리에 갔어. 언뜻 보면 작은 카페 같았지만 안쪽엔 진한 유화 냄새와 오래된 물감 냄새가 섞여 있었어. 나 같은 또래도 몇 있었고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도 하나 있었지. 누드 드로잉 처음이신가 봐요? 미소가 부드러운 강사가 말을 걸어왔고 난 고개를 끄덕였어.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설렘이 컸어. 무엇보다 이곳은 누구도 내 이혼 사유를 묻지 않았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캐묻지 않았거든. 첫 수업. 사람들은 다소곳이 앉아 붓을 들고 있었고 커튼 뒤로 누가 들어오더니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섰어. 그리고 조명이 켜졌을 때 그를 봤어. 누드 모델. 눈이 마주쳤는데 이상하게 뭔가가 나를 꿰뚫고 지나갔어. 그의 시선은 자극적이기보단 깊었고 마치 내 안을 보고 있는 듯 했어. 그의 몸은 조각처럼 단단했고 허벅지는 정적 속에 긴장을 품고 있었지. 그런데 난 그저 그의 몸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의 입술에 시선이 갔어. 입꼬리 하나에 사람을 홀리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지. 두 번째 수업 때였어. 강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고 모델이 무대 아래로 내려왔어. 붙드는 게 익숙해 보이시던데요. 그가 내 옆에 앉으며 말했어. 가까이서 보니 얼굴은 어리지만 말투는 담백했고 눈빛은 생각보다 무거웠어.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혼하고 나니 사람이 뭐라도 잡고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서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게 저한텐 해방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꽂혔어. 이 사람은 자기 알몸을 보여주며 해방을 얻는다는데 나는 모든 걸 감추며 겨우 살아가고 있었거든. 그날 이후 수업이 기다려졌어. 크로키보다 그의 움직임을 보는 게 더 흥미로웠지. 수업이 끝나고 갤러리 옆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또 마주쳤어. 잠깐 차 한잔 하실래요? 그의 제안은 가볍고 자연스러웠어. 우리 사이에 뭐가 있던 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가고 있었지. 커피 향이 가득한 테이블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어. 무용을 전공했는데 무릎 부상으로 무대에서 내려온 지 오래라며 그래서 지금은 생계를 위해 모델을 한다고 했지.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그 순간 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인정받는 것도 욕망받는 것도. 그가 말끝을 흐리며 내 눈을 바라봤고 난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 어떻게 보면 위험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인간적이었어. 이 사람도 나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이었고 나 역시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 며칠 뒤 수업 중에 모델 체인지가 있었는데 그는 오지 않았어. 그리고 난 이상하게도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았지. 붓을 들고 아무리 선을 그어도 그의 몸선이 그려지지 않았고 그의 눈빛이 없으니 도화지 위는 전혀 살아나질 않았어. 그날 저녁 갤러리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길 핸드폰으로 톡 하나가 왔어. 오늘 수업, 제자리는 왜 비어 있었을까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느낌이 왔지. 당신 때문이었어요. 그 자리에 당신이 없으니까 나도 설 수 없더라고요. 그 문자 하나에 심장이 요동쳤고 나는 다시는 갤러리에 그림을 그리러 간 게 아니었어. 그를, 그 장면을, 그리고 우리의 대답 없는 감정을 그리러 갔지.
며칠을 고민했어. 그날 온 문자 하나 때문에 잠도 잘 수 없었고, 붓을 들면 자꾸 그의 어깨선이 떠올랐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넘기기엔 마음이 이상했어. 갈증 같기도 했고, 그리움 같기도 했지. 내가 먼저 연락을 했어. 수업 말고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짧은 문장. 답은 바로 왔어. 오늘 밤 갤러리 문 닫은 뒤에 모델링 룸으로 와요. 갤러리 한쪽 창고처럼 쓰이던 작은 방이 있었는데 거긴 밤이면 빛 하나 없이 고요한 곳이었어. 원래는 준비실이었는데 모델들이 옷 갈아입는 공간이라 다들 꺼려했지. 그곳에 가겠다는 건 선을 넘겠다는 뜻이기도 했어. 밤 9시 강남의 골목은 사람들 소리로 가득했는데 갤러리 안만은 이상하게 조용했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예전처럼 또렷했고 벗겨지기 전에 침묵이 더 짜릿하게 느껴졌어. 오는 줄 몰랐어요. 나도 안 올 줄 알았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우린 이미 알고 있었지. 이 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작은 방 안에는 이젤 하나와 조명 하나가 있었어. 그리고 벽에 걸린 커다란 거울.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 오늘은 당신이 그려요. 내가 아니라. 붓을 잡은 내 손을 그의 손이 감싸며 살짝 눌렀을 때 손끝으로 전해지는 떨림이 몸 전체를 휘감았지. 거울 속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는 것 같은 모습의 우리가 있었어. 그는 조용히 조명을 껐고 방 안엔 아주 약한 간접 조명만 남았어. 계속 그릴래요? 아니요, 이제 만지고 싶어요. 그 말은 내 입에서 나왔지만 마치 누가 대신한 것처럼 느껴졌어. 그의 손이 내 뺨을 천천히 타고 내려와 목덜미를 쓸었을 때 나는 더는 그림 속 여자가 아니었어. 도화지도 붓도 규칙도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있던 숨겨진 여자만 남았지. 그의 입술이 내 어깨에 닿았을 때 처음으로 그가 어린 남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 세심했고 조심스러웠고 욕망은 무겁게 눌러앉아 있었지. 그는 마치 내 몸의 경계를 하나씩 확인하듯 천천히 다가왔고 난 스스로를 벗겨내고 있었어. 스스로 옷을 벗고 스스로 가슴을 드러내고 스스로 그의 무릎 위에 앉았지. 그날 밤 우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 눈빛과 손끝으로 대화했고 거울 속 우리의 모습이 이상하게도 예술처럼 느껴졌어.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 중요한 건 감정이었고 그 감정이 우리를 뜨겁게 안고 있었거든. 숨소리가 잦아든 뒤 그는 내 등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물었어. 다음에도 계속 그릴래요? 나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젠 붓보다 당신을 더 만지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그가 살짝 웃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숨결을 다시 들었지. 외롭고 지친 두 사람이 갤러리라는 틀 안에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드러낸 밤. 그건 어떤 예술보다 더 본능적이고 은밀했고 뜨거운 밤이었어. 그날 밤 이후 나는 매주 수업보다 그와의 시간을 기다렸어. 갤러리 문이 닫힌 뒤 작은 모델링 룸에서 마주 앉아 있던 우리는 붓보다 서로의 피부에 더 익숙해졌지.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손끝이 이제는 목덜미를, 허리를, 다리를 가볍게 스치면 서로 눈을 마주보며 알아들었어. 우리는 어느새 숨을 맞추는 법을 배운 사이가 되어 있었지. 그는 그림을 그리는 나를 바라보며 자주 말했다. 이제 당신이 날 더 잘 그려요. 누군가에게 완전히 이해받는 기분 이상하게 좋아요. 그 말이 어쩐지 나를 무장해제시키더라.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가 중심이 된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게 됐지. 늘 상대에게 맞추고 이해하고 참는 게 미덕이라 배워왔는데 이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보는 걸 그가 먼저 느껴주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런 관계는 항상 조용한 파문처럼 바깥으로 번져가기 마련이지.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내 옆자리에서 그와 속삭이던 대화가 뒤에서 들리던 두 사람에게 흘러들어간 걸 눈치챘어. 저 남자 좀 이상하지 않아? 몇몇 수강생이랑 따로 연락하는 것 같던데. 어머, 진짜? 그럼 혹시 저 여자가? 그리고 고개를 돌렸을 때 내 눈과 마주친 두 사람은 민망하게 시선을 피했지.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 왜 우린 이렇게 숨어야 할까? 왜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제대로 누리면 안 되는 걸까? 이혼한 여자라는 꼬리표는 아직도 누군가에겐 쉽기 좋은 소재였고, 젊은 남자와의 관계는 상상 그 이상으로 자극적인 이야기였지. 다음 수업 땐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 일부러 거리를 뒀지. 그는 이상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다가 수업 끝나고 다가왔어. 무슨 일 있었어요? 나 피하는 것 같아서.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우린 그냥 그림으로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는 천천히 내 손목을 잡았어. 왜요? 누가 뭐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이미 들켜버린 감정은 그 자체로 부담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어쩌면 나 자신에게조차 용납되지 않았으니까. 며칠이 지나고 그와의 연락도 끊겼어. 수업을 쉬기 시작했고 그림도 안 그렸지. 하지만 밤마다 꿈에 그가 나왔어. 조명 아래 선 그 남자의 어깨선, 그리고 내 몸을 덮던 손끝. 그게 잊히질 않았어. 어느 비 오는 날 집으로 가는 골목 입구에 서 있던 사람. 우산도 없이 젖은 채로 날 기다리던 그가 있었지. 이건 그림이 아니에요. 당신이 날 그리고 싶어 했던 마음도, 내가 당신을 만지고 싶었던 감정도 이건 진짜예요. 그가 말했어.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한텐 당신이 전부예요. 그 순간 나를 붙잡고 있던 무수한 시선들이 다 흩어지는 듯 했어. 나는 그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고 그날 밤 처음으로 내 침대 위에 그가 있었어. 누드 모델이 아닌 내 남자로.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속삭였어. 그림보다 아름다워요. 당신은. 그 말 한마디에 난 눈물이 났고 다시는 붓을 들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지. 나는 이제 살아있는 걸 그리고 있었어. 그것도 매일같이. 우린 마치 연인처럼 살고 있었어. 매일 아침 그가 나보다 먼저 눈을 뜨고 내 이마에 입을 맞췄고 주말이면 사람 없는 공원을 골라 손잡고 걸었지. 밤이면 조용한 음악을 틀고 서로의 옷을 벗기며 하루를 지웠어. 그의 손끝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나는 그의 체온에서 안정을 느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눈빛이 자주 멍해졌고 휴대폰을 자주 엎어두기 시작했어. 전에는 수업 외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계속 문자가 오더라. 한밤중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핸드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게 됐어. 선우 누나. 그 순간 내 안에서 낯선 감정이 퍼졌지. 질투. 아니 의심이었을까? 다음 날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 선우 누나 누구야?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지. 전에 같이 살던 사람이야. 지금은 그냥 연락만 가끔. 살았다고. 연인이었어?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그 눈빛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 그녀가 지금 다시 나한테 연락하는 건 그냥 요즘 힘들어서 그렇다고 했어. 나한테 기댈 사람이 없다고. 그 말이 오히려 더 나를 흔들었어. 그 여자가 아직도 그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는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 나는 잠깐 혼자 있고 싶다고 했고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지. 그날 밤 난 잠을 이루지 못했어. 며칠 뒤 갤러리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고 그도 도우미로 잠깐 나왔어. 오랜만에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를 보며
내 안의 감정이 다시 일렁였지. 그가 내 쪽으로 걸어오던 중 뒤에서 누가 그를 불렀어. 기현아. 그 소리에 나도 그도 동시에 돌아봤지. 그리고 멈췄어. 한 여자가 서 있었어. 날씬했고 눈매는 선이 깊고 단정한 듯 냉정해 보였어. 그 여자 선우.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웃었어. 안녕하세요. 저 기현이 예전에 같이 살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잠깐 연락하고 있는 사이죠. 그녀의 말에 담긴 의도는 분명했어. 나에게 던지는 일종의 경고. 기현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 사람은 내 여자야. 지금은. 그 말에 선우의 얼굴이 굳었고 나는 얼떨결에 손을 쥔 채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지. 하지만 그날 이후 머릿속이 복잡했어. 그가 아직 그녀와 정리를 하지 못한 건 아닐까. 그녀가 다시 그를 원한다면 나는 과연 그걸 막을 수 있을까?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도 날 사랑한다고 했지만 세상은 자꾸 우리 사이의 나이 차이, 직업, 과거를 들이밀었지. 그리고 나 자신이 그 벽이기도 했어. 며칠 뒤 그가 집에 와서 말했다. 선우가 우리 얘기 안 좋게 퍼뜨린 것 같아. 갤러리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해. 어떻게? 수강생 몇 명이 강사한테 나랑 불편하다고 했대. 누드 모델로 계속 서기 어렵겠다더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 그가 서지 못하면 갤러리도 못 오게 될 거고, 그럼 우리도 예전처럼 보긴 힘들어지겠지. 그는 말했어. 괜찮아. 너랑 있으려고 그만둘 생각도 있었어. 하지만 난 그게 더 괴로웠어. 나 때문에 그가 일도 잃고 자존감도 무너진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어. 불이 꺼진 방 안에서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나는 울음을 삼키며 그를 감싸 안았지. 그의 몸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미래는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어. 나는 생각했어. 그를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물러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끝까지 붙잡는 게 사랑일까? 그가 갤러리를 그만뒀다는 문자를 받은 날, 나는 강남역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며 화면을 봤고 그 한 줄이 눈앞에서 계속 울려 퍼졌지. 나 오늘부로 모델 그만둘게. 우리 관계도 잠깐 숨 좀 쉬자. 숨이 턱 막혔어. 도대체 누가 먼저 숨이 부족했던 걸까? 나였는지 그였는지. 갤러리를 다시 찾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곳의 공기, 물감 냄새, 붓소리까지 다 그와 이어져 있었고 거기서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마치 내 일부가 도려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지. 며칠이 지나고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 붓은 물에 빠진 채로 굳어갔고 스케치북은 열리지 않았어. 커피를 마셔도 샤워를 해도 음악을 틀어도 그는 생각보다 내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더라. 밤이면 그가 누웠던 자리, 아침이면 그가 쓰다듬던 베개, 욕실 거울엔 아직 그의 김서린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냉장고 안엔 그가 좋아하던 무화과잼이 있었어. 모든 것이 그였고 모든 것이 그 없이 남겨졌지.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편지 한 통이 왔어. 손글씨였고 편지 봉투 뒷면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 그리다 당신을. 그는 말 대신 그림 한 장을 보냈어. 내가 벽에 기대 잠든 모습을 물감으로 그려보낸 거였어. 그의 터치, 그의 시선, 그의 붓끝이 담긴 그림은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하고 있었지. 편지엔 한 줄. 당신이 없는 갤러리는 그냥 빈 공간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갤러리를 찾아갔어. 불은 꺼져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 앞에 서 있으니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더라. 그가 처음 조명을 켰던 순간 내 손등을 쓰다듬던 밤, 그리고 거울 속의 우리.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 보고 싶어.
지금은 내가 더 숨이 막혀. 그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대답했어. 우리 다시 만나자. 이번엔 수업도 갤러리도 없이. 그냥 사람으로. 며칠 뒤 우리는 한강 근처 작은 공방에서 다시 마주 앉았어. 그는 더 이상 모델이 아니었고 나도 수강생이 아니었지. 그는 나에게 작은 이젤 하나를 선물했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 이젠 그리는 대신 기억할 거야. 당신을. 그 밤 공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 다시 입을 맞췄고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소리도 시선도 우리를 흔들 수 없었지. 그의 손끝은 여전히 따뜻했고 나는 그 체온 위에 조용히 녹아내렸어. 이제 우리는 작품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이 되었던 거야. 공방에서 다시 마주 앉았을 때 우린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견뎌왔는지 알 수 있었어. 그의 눈은 예전보다 더 깊었고 내 손은 그를 더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지. 우리는 붓 대신 손끝으로 도화지 대신 피부 위에 서로를 그려나갔어. 공방 한쪽 벽에는 내가 그린 그의 어깨선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엔 그가 남긴 글귀가 있었지. 이 그림엔 당신이 묻어 있어요. 나의 기억, 나의 사랑, 나의 전부. 우리는 조용한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어. 아침이면 커피 2잔, 늦은 오후엔 창밖 노을을 보며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밤이면 서로를 안으며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말없이 나눴지. 그는 무대에 서지 않아도 좋다고 했고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행복했어.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더라. 어느 오후 공방 옆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 나는 그날따라 옅은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있었고 그는 검은 셔츠에 소매를 걷어 올린 채 손목을 내보이고 있었지. 우리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 그때였어. 유리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 나보다 먼저 그가 고개를 돌렸고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지. 선우야. 선우. 그 여자였어.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와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향해 다가왔어. 나는 일어설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고 그는 나의 손을 조용히 잡았지. 그녀는 말했어. 여기서도 이렇게 붙어 있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의 눈이 흔들렸고 나는 침착하게 물었어. 무슨 일이죠?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웃었어. 당신은 모르죠.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살던 집을 나가고 한참을 방황했어요. 근데 결국 이혼한 중년 여자를 선택하더라.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긴 아세요? 그 말에 순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난 침착하게 대답했지. 알아요. 나이 많고 이혼했고 그림도 잘 못 그리고 가진 것도 없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난 이 사람을 믿어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어. 정말 이 여자랑 계속 갈 거야? 그는 짧게 대답했지. 응. 지금은 이 사람이 내 모든 거야.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남기고 나갔고 카페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 내가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 이제 정말 우리를 누가 뭐라 해도 괜찮을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 괜찮아. 더 이상 도망 안 가. 당신이 있는 곳이 내 집이고 내 무대고 내 모든 풍경이니까. 그날 밤 우린 공방에 남아 조명을 다 끄고 서로를 바라봤어. 그는 내 옷을 벗기듯 천천히 손을 올렸고 나는 그의 가슴 위에 입을 맞췄지. 조용한 음악, 붓 대신 입술, 그리고 거울 없이도 느껴지는 시선. 그의 입술이 내 귀에 닿았을 때 그가 속삭였어. 이제 당신이 내 작품이에요. 매일 보고 매일 그리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 그럼 나도 당신을 감상할게요. 평생. 그날 이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손을 잡고 다녔어. 더 이상 감추지 않았지. 선우의 시선도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말도 어느새 익숙해졌고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공방은 점점 우리 둘의 공간이 되었고 주말마다 소규모 드로잉 클래스를 열기 시작했지. 이번엔 내가 강사였고 그는 모델이 아니라 조력자였어. 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동시에 나도 배워갔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감정을 어떻게 담아내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게 어떤 건지. 어느 날 한 학생이 말했다. 선생님, 이 그림은 사랑이 보여요. 내가 그린 그림 한 점을 보며 말한 말이었는데, 그건 내가 그를 처음 그리던 시절의 그림이었지. 지금 보니 그 눈빛이 살아있었고, 그 숨결이 선에 묻어 있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맞아요. 그리다 보면 결국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어. 우리가 운영하던 공방 옆 건물에 새로 들어온 사람, 예술인 협회 출신의 중견 작가였지. 처음엔 인사도 하고 서로 조심스럽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말을 걸었어. 누드 모델이었던 친구랑 그림 수업을 하신다고요? 그 말투엔 가시가 있었어. 예. 함께 운영 중이에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 예전에 미대생들 사이에서도 꽤 말 많았던 인물이에요. 사람의 몸을 도구처럼 사용한다고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그 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 이제 와서 또 과거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려는 건가 싶었지. 나는 조용히 말했어. 우린 서로 도구가 아니에요. 서로를 그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조롱에 가까웠어. 그리고 며칠 뒤 공방 앞에 낯선 기자 하나가 찾아왔어. 혹시 여기 누드 모델 출신 분이 계신가요? 최근 몇몇 작가들 사이에서 이름이 오르내려서요. 인터뷰 한번 하시죠. 그 순간 내가 느꼈던 건 분노보단 두려움이었어. 그가 또 상처받을까봐. 이미 견뎌낸 그 많은 시선과 편견 속에서 다시 한번 상처가 파고들까봐. 나는 문을 닫고 그에게 말했다. 우린 여길 떠나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림은 결국 오래가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리는 삶은 지울 수 없는 거니까.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후 우리는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어. 조용한 골목, 바다 냄새, 그리고 갤러리가 아니라 벽돌로 쌓은 조그만 작업실. 이젠 붓도 모델도 아니야. 그냥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함께 숨쉬는 사람으로, 그렇게 매일 서로를 그려갔지. 어느 봄날 아침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어. 이젠 나 당신 얼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눈 감고도.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난 당신 목소리만 듣고도 표정을 그릴 수 있어요. 마을은 조용했어. 아침이면 갈매기 소리가 창밖으로 들어왔고 저녁이면 골목을 따라 바람이 낮게 불었지. 우린 그 마을에서 작업실을 열었어. 그리고라는 이름으로. 작은 간판 하나 걸고 바다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고 차를 끓이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완성됐지. 그는 이따금 마을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쳤고 나는 어르신들에게 수채화로 풍경을 그려드렸어. 우린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존재만으로 서로에게 닿고 있었어.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당신 그림 다시 걸어볼래요? 이젠 그 누구의 눈도 아니고 나만 보는 당신의 그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 흔들렸어. 그리고 오랜만에 붓을 들었지. 그를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이젠 우리 둘을 그리기 위해서였지. 한 달 뒤 우리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어. 이름도 없이 초대장도 없이. 그저 마을 사람들에게 종이 한 장 돌렸지.
함께 사는 두 사람이 그린 시간의 조각. 그림은 대부분 추상화였어. 그의 손을 잡고 걸었던 해변, 내가 혼자 앉아있던 작업실의 오후, 그리고 그가 요리를 하다 실수에 튄 커피 얼룩까지도 전부 그림이 되었지. 전시의 마지막 벽에는 단 하나의 인물화가 걸려 있었어. 그의 등 뒤에서 그를 안고 있는 나. 거울 없는 방, 조명도 없이 조용히 안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그 그림 아래 나는 짧은 문장을 적었지. 나는 이 사람의 풍경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젠 이 사람도 내 안에서 자라나는 빛이 되었습니다. 전시가 끝난 날 밤 마을회관에서 작게 조촐한 파티가 열렸고 사람들은 와인잔을 들고 우리에게 축하를 해줬어. 어떤 아주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지. 그 사람 눈빛이 당신 볼 때마다 달라져요.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느껴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난 울컥했어. 이젠 말하지 않아도, 그림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눈빛이 나를 증명하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작업실로 돌아온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고 그는 갑자기 말했다. 당신이 처음 날 그려주던 그날, 사실 나 무서웠어요. 내 알몸을 누군가가 다 본다는 게 아니라 내 감정까지 들킬까봐. 나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지. 근데 난 그 감정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게 된 거야. 우리는 그날 밤도 서로를 그리듯 어루만졌고 서로의 숨결에 몸을 맡겼지. 불을 끄지 않은 채 창밖 달빛을 바라보며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서로의 몸 위에 기억을 새겼어. 이젠 두렵지 않았어. 누가 우리를 뭐라 해도 우리는 서로의 그림이자 세상이니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작업실 벽에는 그 인물화가 걸려 있어. 사람들은 묻지. 이건 누구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해. 그림 속 여자는 나예요. 그 남자는 내가 평생 그리고 싶은 사람이고요.